얼마 전에 탄산수를 사러 코스트코에 갔는데요. 에비앙 탄산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광천수였습니다. 탄산수가 아니라. 비슷한 가격인 탄산수인 쌈팔그린으로 샀으면 참 후회가 없었을 텐데 괜히 그 에비앙을 집어가지고 맛도 없는 생수를 쟁반까지 포함해가지고 2만원이 넘는 돈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어요. 이렇게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제 나이쯤에 늘 시간은 화살과 같이 빨리 흐른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학부 1학년 때 교양 영어 시간에 그 수업을 진행하던 선생이 인생에 슬럼프가 오면 아주 깊게 찾아온다라는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났어요. 당시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왜 슬럼프를 극복을 하면 되지, 그렇게 깊게 빠져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슬럼프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낸 게 대학원 1학년 때였습니다. 한 학기 다니고 있는데 어떤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이 저자가 이미 죽었고 삼촌이 이 저자의 책을 대신 출판한 건데요, 원고를. 그 삼촌이 쓴 글을 보니까 이분은 박사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죽었고요. 두 아이 엄마였습니다. 이걸 보니까 갑자기 그 깊은 슬럼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죽음은 회복이 없는 침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은 논문을 하나 읽었는데 그 논문 저자가 지금 뭐 하는지 알게 된 적이 있어요. 수업 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선생은 그 저자가 아주 훌륭한 촉망받는 사람이었는데 한국인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요. 중국인이었는데 그 남편이 얼마 못 가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 한국에 와서 신변잡기를 정리를 하고 그냥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만났었는데 뭐 특별한 활동은 하지 않고 그냥 있다고 해서 아쉽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좀 더 뭔가 성취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돼서 아쉽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니까 그 슬럼프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약간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그 깊은 슬럼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래에 이 슬럼프를 어떻게든 이 슬럼프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예전에 했던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은 정신력으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한낱 범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대학원을 끝내면, 졸업을 하면 한 달 동안 운동만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가 운동을 배웠던 그 PT샵도 아직도 있고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한 번도 등록하러 가진 않았고, 또 그러면서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심폐를 엄청 키우고 가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수영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심폐라도 미리 키워놓자라는 의미에서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영 등록에 꺼려졌던 게 그때가 임대차 계약 만료가 거의 다가와서예요. 3개월이 약간 더 남아 있을 시기인데 그래 그러면 수영을 3개월만 하자라고 했는데 등록을 하러 가니까 이 3개월 등록이 월 초부터 계산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가 월 중순이었는데 그 2주 정도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2주 추가 납부하고 3개월 끊으면 이미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게 임대차 계약이 연장이 될지 주인이 얼마를 올려달라고 할지 이런 걸 몰라가지고 그래도 그냥 살아야겠다는 마음에 등록을 하고 수영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임대차 계약 연장도 했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은행에 갔을 때도 대출 연장이 그냥 쉽게 될 거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 수영을 다시 등록할 때쯤이 돼가지고 이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은행에서 연장을
예전처럼 쉽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뭐 이런저런 서류도 가지고 오라고 하고, 뭐 전에 갔을 때는 필요 없다고 했던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래서요. 이게 그 정권이 바뀌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기조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차라리 탄핵이 조금만 늦었으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은 세상을 구할 수 있긴 있으니까 내 몸에 털 하나만 뽑으라고 했을 때 그 아픔을 걱정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도 일단 내가 아프면 아닌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돈이 없었을 때 제 아버지는 그렇게 지금 저처럼 빌빌거리지 않았습니다. 보일러에 넣을 기름이 없으면 땔감이라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저도 그렇게 빌빌거리지 않았어요. 땔감도 같이 하고 나무를 떼어서 이렇게 뜨거운 물 한 바가지만 있으면 목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를 재밌게 보냈습니다. 여튼 이렇게 빌빌거리고 있는데 아주 웃긴 일 하나가 있어가지고요. 청첩장을 돌린다고 이제 친구들이 모였는데 1차는 이제 청첩장 돌린 아이가 되고 2차에 가서 끝에 가니까 한 3명 남더라고요. 청첩장 돌린 아이는 제가 살던 집을 2개 정도 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전세를 구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아이도 부부가 번듯한 공기업에 다니는 그런 부부니까 둘 다 저보다 상황이 낫죠. 저는 그들에 비하면 거의 도시 빈민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그 2차에 나온 술값 144,000원을 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탄핵이 늦게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들을 뭐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그 공기업에 다니는 아이도 이제 아이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이번에 예비신랑도 이것저것 돈 쓸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약간은 민감해졌을 겁니다. 그런 돈의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둘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공기업 다니는 애가 이제 내려고 했는데 카드를 냈는데 한도 초과더라고요. 그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제가 안 되었고 제가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예비신랑이 정산이 껄끄러우면 자기가 돈 준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고 그냥 공기업 다니는 아이가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길거리에서 아주 작은 체구의 외국인이 보찜을 몇 개 들고 그 보찜에 기대서 교차로 그 무가지 정보지 신문 있잖아요. 그거를 보는 채로 잠든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7만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7만원이 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누가 이 사람한테 7만원을 갑을 해줬으면 편안한 곳에서 따뜻한 물로 씻으면서 어떤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그럴 가치가 있는 돈이잖아요. 7만원을 하루 먼저 받는다는 게. 저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놔두고 굳이 이 7만원을 하루 늦게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날 이 공기업 다니는 아이는 술에 만취해서 제대로 내려야 될 역에 내리지도 못하고 어디 끝에까지 가서 택시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겠거니 하면서 다음날 이렇게 말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가 몰디브를 간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몰디브 가는데 일반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는 1, 2년 모아야 될 돈을 태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듣기 전부터 몰디브 여행기를 가끔 찾아봤거든요. 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어딘가 해외를 가면 언제나 다음에 또 올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도쿄 여행 가면서 아는 선배가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녀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행기를 찾아보면 대부분이 커플들이고 아이랑 가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부모 자식까지 다 데리고 가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까 문득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랑 부모님이랑 자식을 데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데리고 해외에 나간다는 게. 그러면서 문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그 많은 시간을 어디에 낭비했나, 그 많던 시간은 어디에 가버렸나 라는 후회가 들었습니다.